안녕하십니까. 우리 학생들과 1년 동안 영재고 입시를 같이 진행해온 김성아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영재고 입시의 마지막 한 달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마지막 30일이 남았는데 마지막 한 달 동안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보기 전에 일단 영재고 입시가 올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예년과 비슷한데 일부 학교들은 작년에 비해서 경쟁률이 올라간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는데, 만약에 올라간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의 긴장감이 좀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1단계 접수 자체는 끝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2단계 영재고 입시를 어떻게 진행할지가 제일 중요한 사안으로 남아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 가끔 이런 생각을 하세요. 진짜 한 달 동안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올라갈 수 있을까? 변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제가 봤을 때는 긴장감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그 긴장감을 피하기 위한 무의식의 발현 같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항상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모든 일이 항상 마무리 작업은 항상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예전부터 뭐 활용 정점이라는 말도 있고 이렇게 중요한 마무리가 중요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듯이, 항상 입시에서는 그동안에 봤던 모의고사나 혹은 학생들의 기본적인 실력과 조금은 다르게끔 입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실제로 항상 해마다 있어 왔기 때문에 마지막 한 달을 어떻게 보내는지는 항상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마지막 한 달을 잘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장점별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이 마지막 한 달 동안이 어떻게 공부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했던 그동안의 공부의 질이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모든 일에 있어서 몰입을 얼마나 하는지에 따라서 실제 결과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좀 차이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의 학생들의 머릿속에 영재고 입시가 1순위로 들어가 있고, 그런 상태로 우리가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뭔가를 진행을 하다 보면 실제 고사장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의 머릿속에 이제 영재고 입시 2단계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몰입된 상태로 고사장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실제로 어려웠던 문제도 실제로 해결을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별로 그럼 한 달 동안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간단하게 조금 정리를 해보면, 최상위권 학생들과 좀 중상위권 학생들은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미 공부가 많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실전 문제 위주로 마지막 감각적인 부분을 유지하는 형태로 공부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상위권이라고 했지만 어떤 친구들은 수학에서는 최상위권이고 과학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 반대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 영재고 입시는 한 과목만을 평가하는 시험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과목별로 밸런스를 좀 잡아주는, 그래서 시간 배분을 어느 정도는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상위권 학생들은 조금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상위권 학생과는 조금 다르게 이 친구들도 충분히 잘하고 열심히 한 친구였지만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자기께 안 된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인 걸로 확실히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을, 마무리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영재학교 입시에 있어서 좀 주요한 변수로 작용해서 실제로 합격과 불합격을 나누는 경우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저는 사실 오늘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촬영을 하게 됐어요. 아이들이 마지막 한 달 동안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긴장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멘탈이 좀 흔들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보면 우리 친구들이 마지막 한 달 동안은 모의고사를 매주 이렇게 볼 텐데, 학원가에서 이 학원가에서 보는 모의고사 한 번 한 번의 성적에 따라서 아이들이 막 일희일비하고 공부가 또 잘 됐다가 또 안 됐다가 막 이런 과정들이 반복적으로 좀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항상 마지막일수록 긴장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긴장감을 이기지 못하고 집중도가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는 영재고 입시가 7월 달에 치러지다 보니까 6월 말에서 7월 초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내신 기말고사를 진행하면서 이 내신 기말고사와 이 영재고 입시 사이에서 좀 뭐랄까 어떤 페이스를 맞춰야 될지를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영재고 입시랑 그 다음에 내신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시간 배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마지막 한 달을 보내는 마지막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한돼 있어요.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제한돼 있지만 실제로 내신 기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 기간 동안 효율적인 시간 배분을 잘 해야 되고요. 그동안 배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시험에 모두 발휘될 수 있도록 적어도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놓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알 법하고 공부했던 부분들이 나왔을 때 그 부분을 당황하지 않고 그걸 전부 다 시험장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무리 작업을 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저희 반 친구들에도 항상 하는 말이지만 영재고 입시는 한 번의 시험이잖아요. 한 번의 시험이니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본인은 합격할 거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면서 공부를 진행을 해야지만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까지 이제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해왔던 모든 영재고 준비하는 친구들이 저는 진짜 영재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1년 동안 같이 이렇게 영재고 입시를 진행해 오면서 처음에는 좀 공부가 잘 안 되고 혹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1년 동안 이렇게 힘든 과정들을 열심히 해온 이런 과정을 이겨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친구들은 충분히 칭찬받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부모님들께서도 마지막 한 달 동안 우리 친구들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친구들에게 응원을 보내주시고 어떠한 성적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마지막 한 달은 어떤 감정적인 소모를 최대한 줄이고 이 친구들이 본인의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응원을 해서 마지막 한 달을 잘 보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올림피아드 영재반 수학 담당하고 있는 김성하 부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